박시영 컨설턴트를 모시겠습니다. 자, 뭐 꽃인가 그거 잘 돼요?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네. 백수 아니야. 아, 갑자기 눈빛이 따뜻하지? 시간 많을 테니까 와요. 자,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퇴임 전후에서 긍부정 골든 크로스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는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최근에 좀 더 올랐잖아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를 보니까 문 대통령이 귀한 거야. 그 효과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월 9일이니까. 당선자는 본인 라이벌 작업부터 하더라고. 정적 제거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만나러 간다면서 대구를 갔는데 그 집 앞에서 기다린 건 유영하 변호사예요. 심지어 가서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그래. 네, 네.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메시지예요. 본인 이미 당선됐거든. 근데 굳이 가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유형아 변호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김재원과 단일화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준표 낙마용이란 말이지. 당선되자마자 경선 2위 떨어뜨리려고 간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경선 3위 유승민 경기도 나온다니까 심재철 출마 선언했었거든요. 주저앉혔잖아. 김은혜 차출해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할 때 내부에서 저게 조율이 된 건가? 김은혜 대변인 하고 있는데 나갈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차출해서 보내버리잖아. 가객이야. 2등, 3등을 모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김은혜 캠프에 윤석열 대선 캠프 사람들 잔뜩 가 있어요. 다 갔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이재명과 관련된 뭔가를 좀 들춰보겠다. 경기도를 털어서. 부인 김혜경 씨 계속 털잖아요. 처음부터 털어서 제거하겠다는 거고.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은혜 쪽으로 넘어갔어요. 자기가 당선이 됐잖아. 그럼 2위, 3위에게 숨틀 공간을 줘야 되잖아. 그럼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냥. 극악한 정치지. 거기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됐기 때문에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핏빛으로 물들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검찰 선진화법 이 부분이 탄력이 더 붙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정치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자면 경기도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원래 민주당 인사들 여기에 이제 김동연 그 대표가 합당에 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하자 경선을 하되 결선 투표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결선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김동연과 나머지 3명 중에 한 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김동연 대 반 김동연 구도가 짜지거든요. 당원 50%, 국민 50%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김동연 후보 측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없는 후보가 들어와서 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3일 만에 자진 사퇴했거든요. 불만을 토로하며. 네. 누가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거지. 예. 가상 대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차범위내 박빙이니까요. 유승민하고 하면 차이가 좀 나죠. 김은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김동연 후보는 아직 민주당 지지층이 다 안 갔어요. 안 갔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하나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저는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5% 이긴 거지. 원래 만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네. 네. 자, 그리고 서울은 이제 전략공천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추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건 아니고요. 네. 경쟁력이 나름 있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후보를 다 포함해서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가상 대결을.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이낙연을 넣어보고 뭐 박영선도 넣어보고 김경화도 넣어보고 송영길도 넣어보고 박주민도 넣어보고 정봉주 뭐 김진애 다 넣어보는 조사들이 계속 나올 텐데 당에서 밝힌 것은 유일한 기준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겠다. 송영길이 제일 높다면 송영길이 될 거고 박주민이 높다면 박주민이 될 거고 근데 오늘 이 조사는
박주민 의원이 양호하게 나왔고 생각보다 이낙연 후보는 고전한 결과가 그렇죠. 나왔어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끊임없이 때려댔어요. 지금은 이재명 고문에게 열광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재명을 때려댔다고 다들. 죽일 놈인 것처럼. 그 자리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가 있거든요. 지난 대선 앙금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비토청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잘못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나를 추대해 주시오. 그걸 관철시킬 힘이 없어요. 감정과 현실은 분리해야 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추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잠재 후보를 다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여러 번 돌아갈 겁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마지막 4월 말일쯤 돼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걸 가지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오세훈 송영길보다 오세훈 박주민이 격차가 더 적어. 오세훈 이낙연은 격차가 더 멀어. 이게 유일한 이제 근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예, 다른 조사들도 있는데 이걸 당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국면에서는. 근데 이낙연을 추대하려고 한다. 쓸데없는 에너지 장비거든요. 그런 에너지에 기반에 이재명을 악마화한 거예요. 그걸 이재명 후보는 기적적으로 극복한 거예요. 오늘 나온 조사 결과만 보면 이낙연이 나섰을 때 오세훈표 일부는 뺏어와요. 근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중에 이낙연한테 실망한 사람 안 가는 거지. 항상 거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2017년에 이재명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세에 대해서 헷갈릴 때는 다스베이다하고 박시영 TV를 봐라.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서울이 박빙 싸움이 돼야 경기하고 인천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이 큰 격차로 무너지면 경기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 감정에 올라타서 갈라치기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요. 추대는 없습니다. 자, 박시영 컨설턴트가 요새 놀잖아? 바쁘다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알바할 생각 없어? 비싸 일단 내가. 몇 년 내에 국제적 지명도를 가지게 될 텐데 지금 걸치지? 경기도는 우리가 똘똘 뭉치면 누가 되든 김문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정말 만만치 않고 또 경기도가 이겨줘야 인천도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해보려고 하면 충남 대전이 선전을 해야 합니다. 인천 민심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같이 으쌰으쌰하고 싸우자. 이 열기가 좀 높아져야 하는데 최근 검찰 선진화와 관련해서 당론 결정하면서 그래도 이번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나? 특히 또 한동훈까지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컨설턴트가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우리는 유료는 굉장히 정밀하고 특정 후보가 경쟁력이 제일 높다고 한다면 송영길 후보가 가장 높다면 송영길 후보가 되겠죠. 박주민이 높다면 박주민이 됐고 이낙연이 높다면 이낙연이 되고 박영선이 높다면 박영선이 될 수도 있는데 공정한 잣대로 후보가 선출이 됐다면 그러면 열심히 뛰어야죠. 악마로 만들지 마요. 그게 한 번 고차가 되잖아요. 그건 이낙연이라는 한 인물에게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었던 애들을 이번에는 이낙연을 악마로 만들려고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두 번 당하는 건 바보잖아. 그냥 미워만 해. 끝! 가!